안녕하세요. 6학년 수학 1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10번째 수업이고요. 마지막 단원인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피와 건널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함께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육면체의 부피를 알아볼게요. 부피는 먼저 어떤 뜻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는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택배 생각하면 돼요. 택배에서 물건 주문이 왔는데 어떤 택배는 크기가 작고 어떤 크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해되나요? 그 차지하는 크기만큼을 우리가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상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상자마다 과자가 얼만큼 많이 들어갈까 하면 이 안에 이 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과자를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부피 먼저 알아볼게요. 자, 부피의 단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위,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숫자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숫자를 나타내는 수량, 그 다음에 단위가 항상 붙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쓰냐면 1cm를 쓰고요. 작은 숫자로 1cm를 쓰고 cm 위에 작은 숫자로 3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발음하냐 하면 1 세제곱 그 다음 센티미터라고 있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 숫자 수량을 쓰고요. 센티미터를 쓰고 위에 작은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했어요. 자, 1cm 알죠, 여러분들? 1cm. 자, 요만한 조각을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작은 조각과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설탕이죠. 각설탕, 아주 작은 설탕 하나 크기 정도가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면 쌓기나무를 볼게요. 부피가 1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서 부피를 구해보세요. 부피란 것은 어떠한 모양이 있을 때 이 1세제곱센티미터의 나무 조각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는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4개가 들어갔으니까 4가 됩니다. 4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거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겠죠? 5, 6, 7, 8 해서 8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것만 봤더니 모두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죠. 자, 가로에 4개, 세로에 2개 해서 8개. 그리고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2층으로 되어 있죠. 8개가 또 한 층 더 있으니까 8 곱하기 2를 해서 16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여기 바닥에 있는 걸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생긴 것이 한 줄, 2줄, 3줄, 4줄이 있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4 곱하기 4를 해서 16개. 16개이기 때문에 16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위쪽 칸부터 볼게요. 위에 칸. 자, 위에 칸에 모두 몇 개 있어요? 위에 칸에는 하나, 둘, 셋, 넷.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걸 다 세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줄은 4개 있고요. 두 번째 줄도 4개가 있죠. 세 번째 줄 4개 있고 네 번째 줄도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4줄이 있으니까 모두 16개가 있겠죠. 자, 16개가 모두 몇 층이 있습니까? 2층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2를 해서 32. 모두 32개가 있다는 것을 여기 밑에다 적어줄게요. 3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32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직류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걸 일일이 우리가 쌓기나무로 계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가로가 6cm라고 하고요. 세로가 4cm라고 하고요. 높이가 5cm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여기 1층을 볼게요. 1층. 1층에 있는 것만 알아보려고 하니까 모두 몇 개가 들어갈까요? 자, 1층만 보면 1, 2, 3, 4, 5, 6 6개가 맨 앞에 놓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6개, 세 번째 줄 6개, 네 번째 줄 6개 6개가 모두 4줄이 놓이네요. 여기 옆에 있는 4cm만큼. 자, 6개가 4줄이 놓이네요. 그러면 6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24개가 되겠죠. 1층에는 24개가 쌓이네요. 자, 그러면 24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층, 두 층, 모두 몇 층까지 올라가냐면 5cm잖아요. 그러면 3층, 4층, 5층. 5층만큼 쌓이게 되는 거겠죠. 한 층에 24개가 있고 5층만큼 쌓이면 24 곱하기 5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4 곱하기 5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은 세로 셈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4 곱하기 5는 20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2 곱하기 5는 10. 자, 위에 있는 2를 더해주면 120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쌓기나무는 모두 120개가 쌓이게 되네요. 120개. 쌓기나무 한 개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죠. 이게 120개가 있으니까 부피는 12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직류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여기 적어준 식 보이나요? 여기 처음에 길이를 정하고 나서 첫 번째 1층의 개수를 구할 때 6개 곱하기 4줄로 구했죠. 근데 여기 있는 6개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가로의 길이에요. 가로. 그 다음 여기 있는 4줄은 세로가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하면 일단 1층, 한 층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있었죠. 1, 2, 3, 4, 5층. 이 5층은 우리가 높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활용해서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정리를 해보면 가로의 길이를 알면 맨 첫 번째 줄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한 층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한 층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높이를 곱하면 전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자, 맨 밑에 있는 부분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밑면의 넓이가 되잖아요. 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적어서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자, 부피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서 겉넓이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겉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겉넓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바깥이랑 만날 수 있는 면을 겉넓이라 그래요. 바깥과 닿는 면, 그것을 겉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를 펼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면도 바깥이랑 닿을 수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면도 바깥이랑 닿을 수 있죠. 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면도 바깥이랑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를 모두 구하면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직육면체의 부피부터 구해볼게요. 부피는 가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먼저 써두고요. 그대로 써볼게요. 가로는 9 곱하기 세로는 8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자 8, 72 곱하기 5 3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구했냐면 자, 9 곱하기 8을 하면 72가 되고요. 72에서 5를 곱해서 360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9 곱하기 8 곱하기 5 했을 때 곱셈은 내가 편한 순서대로 계산을 해도 되거든요. 5 곱하기 8을 하니까 40이 나오더라고요. 40 곱하기 9를 해서 360을 구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해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나를 구해볼게요. 역시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6 곱하기 6은 36이 되죠. 36 곱하기 10은 360. 그래서 부피는 360 세제곱 센티미터로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다고 할 수 있군요. 자, 겉넓이인데요. 겉넓이는 어떤 직육면체가 더 작아 보이나요? 선생님은 왠지 나일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구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먼저 가부터 구해볼게요. 가의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라는 말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남학생 볼게요. 자, 겉넓이니까 각각 구할 수도 있겠죠. 기역 구하고 니은 구하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구해서 모두 더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9cm, 8cm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몇 cm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5cm입니다. 자, 먼저 남학생은 어떻게 구했냐면 6면을 모두 구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겠다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남학생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은 하나 구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부터 구할게요. 9 곱하기 8이 나왔죠. 9 곱하기 8. 니은은 9 곱하기 5가 되겠죠. 9 곱하기 5. 디귿은 8 곱하기 5. 9 곱하기 5, 8 곱하기 5, 9 곱하기 8을 해서 자, 이걸 모두 구하면 됩니다. 72 더하기 45 더하기 40 더하기 45 더하기 40 더하기 72를 한 다음에 이것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일단은 더하기도 구하기 편한 것부터 순서를 바꿔서 구해도 되거든요. 90 이렇게 더하면 144. 그러면 이제 이걸 더하면 224 더하기 90은 314가 되네요. 자, 314.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막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확하게 답을 구했는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겠죠? 여학생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학생 방법은 바로 풀지 않고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아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잘 봅시다. 이 직육면체는 두 밑면이 합동이죠. 두 밑면이 합동이에요. 그러면 98, 72 이게 두 개가 똑같죠. 그럼 이 두 밑면을 먼저 72 곱하기 2를 하면 먼저 144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옆면을 볼게요. 이 옆면을 보니까 자, 이 옆면에 있는 이면이 뭡니까? 길이가 8cm고요. 여기가 9cm고 8cm고 9cm예요. 자, 옆면의 길이를 알고 가로 길이를 알고 세로 길이를 알죠. 그러면 이 가로 길이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8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자 16, 18, 34가 되네요. 자, 옆면의 넓이는 34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4, 20, 5, 35, 17. 자, 밑면 두 개의 넓이가 144가 나왔고요. 옆면의 넓이가 1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의 넓이는 144 더하기 170을 하면 314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네요. 앞에 했었던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방법 중에 계산의 실수가 좀 더 적고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펼쳐진 모양 자체가 전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보는 활동도 해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모는 종이에 그려보세요 나왔는데, 자, 우리 전개도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나의 밑면, 전개도는 항상 밑면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밑면을 먼저 구해보면 자, 6cm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6cm 나왔고요. 여기도 6cm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6cm 아래쪽에 있는 면은 높이가 10cm가 나왔네요. 10cm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는 마주보고 있는 면 6cm만큼 그리고요. 나머지 면, 자, 이 면과 맞닿는 면은 길이가 같아야겠죠? 1, 2, 3, 4, 5, 6 이만큼 그어주고요. 자, 높이는 똑같으니까 10cm만큼 가고요. 자, 그 다음 또 이 위쪽에 있는 면하고 여기 있는 면이 같죠? 그래서 6cm만큼 표시를 하고 연결을 하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구했더니 자, 직육면체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는 밑면이 두 개가 있죠. 밑면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직육면체의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밑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밑면 하나의 넓이를 구하고 나서 36을 구하고 나서 밑면이 두 개잖아요. 36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입니까? 72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밑면을 구했고 옆면을 볼게요. 옆면을 딱 보니까 옆면 가로의 길이 알 수 있겠습니까?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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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m 모두 합치면 24cm가 되네요.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높이는 1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커다란 옆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4 곱하기 10을 하면 240이 나오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 2개 해서 72가 나왔고요. 옆면의 넓이 240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72 더하기
240을 하면 310, 312, 312.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옆에 써줄게요. 자, 밑면 두 개의 합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합해주면 312 제곱 센티미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부피를 배웠어요. 부피를 나타낼 때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하고요.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1세제곱, 위에 있는 3을 작은 3을 세제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쓰는 것도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였어요.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육면체의 이거 실수가 됐네요. 건널비입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자, 밑면은 똑같잖아요. 밑면이 합동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하나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준 다음, 그 다음 옆면의 넓이를 구하고 합쳐주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외워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벽에 붙여놓고 문제를 풀 때도 한번 이 공식을 문제 위에다가 써보세요.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자꾸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교재에 몇 가지 문제를 더 추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풀면서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로써 우리가 1학기 6학년 수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설명을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는다고 절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다는 말에 똑같은 말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익숙해지면 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이번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수학 문제가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문제 했던 것들, 처음 보는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전에 풀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는 표현들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쑥쑥쑥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